자, EBS 수능 특강, 네, 장문 파트의 5강 두 번째 글입니다. 바로 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낙화를 통해서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글인데, 장문 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의 체험이라고 되어 있죠. 일상의 체험은 지금 여기에서 낙화로 나와 있고요. 네, 읽어보면, 자, 자신을 성찰한다라고 하는 거죠. 낙화와 성찰이네요. 그래서 네, 성찰하는 글인데 이게 글의 내용이나 성격 주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의 어떤 주제를 나타낸다 또는 핵심을 나타낸다 또는 뭡니까?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찰하는 글인데 이 성찰한다라고 하는 이 글은 장르로 치자면 아마 수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글이 되겠죠. 예, 짐작해 보면 학생의 글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름다움을 뽐내던 봄꽃들이 하나둘 시들어 떨어지고 있다. 일상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여기는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일상의 체험을 제시한 거예요. 일상의 체험을 제시하고 있다. 저기 장문과제 일단 미션 클리어 했네요. 자, 아름다움은 항상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린다라고 했는데 봄꽃들이 시드는 것을 보고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필자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찰나라는 말이 사라져 버린다 해서 이 일상적 체험을 통한 체험은 뭡니까?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죠. 체험. 낙화를 통해서 체험을 통한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이 체험을 통한 인식을 좀 제시하고 있죠. 국어 시간에 배운 찰나라는 말이 떠올랐다. 찰나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순간을 나타내는 말처럼 말처럼 꽃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날들은 짧은 인상만 남긴 채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서 역시 또 계속해서 일상의 체험을 제시하고 있죠. 일상의 체험을 제시하고 있어요. 국어 수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 2번, 요거를 1번이라고 해야 되겠네. 순간을 나타내는 말 해서 하나둘씩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찰나라고 했고, 순간을 나타내는 말처럼 아름다운 날들은, 자, 느낌인가요? 아름다운 날들은 짧은 인상만 남긴 채 험하게 사라지고 있다. 요것이 필자의 인식을 좀 더 구체화한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이 경어제에서 요거는 연상한 내용이죠.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른다 해서 사라지고 있고요. 아쉬워하시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른다라고 해서 요 두 부분이죠. 지금 요 문장과 지금 여기 있는 요 문장 두 가지는 낙화를 통해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한 연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험을 통한 연상, 연결해서 생각하는 연상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문단은 옆에다가 좀 써볼까요? 그래서 요 정도로 자, 첫 번째 문단은 낙화에 대한 인상이죠. 인식과 연상, 그죠? 연결해서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을까요? 인식과 연상이 드러났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 다소 문학적인 글인데, 다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짧게죠? 네. 심각하게 의미를 하는 것보다 어떤 기능, 장문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면 되죠. 다음 두 번째 문단 들어가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동백꽃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백이다라고 해서 동백꽃을 통해서 당연히 연상하겠죠. 동백꽃의 낙화를 통해서 낙화를 통한 어떤 삶에 대한 인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동백꽃의 낙화로 인한 그 느낌과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에요. 바로 들어갈게요. 떨어지는 수많은 꽃들 중에서 가장 비장한 느낌, 자신의 느낌이죠. 동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좀 다소 예시적인 겁니다. 예시적인 소재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플러스 뭐가 됩니까? 글쓴이가 필자라고 할게요. 글쓴이 필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긍정적 인식의 대상이 제시가 된 거죠. 송이째 떨어져 부분으로 갈까요? 송이째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송이째 떨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비장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고 가장 비장한 느낌의 이것이 비장한 느낌의 원인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대요. 송이째 떨어져 아주 덩어리째 푹 떨어지는 거죠. 송이째 떨어져. 그죠? 네, 됐나요? 그리고 긍정적 인상인데 느낌의 원인이죠. 네, 긍정적 평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긍정적 평가의 원인도 미리 붙여놓고 갑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가 아예 덩어리째, 송이째 떨어진다는 얘기도 꼭 덩어리가 아예 푹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장 한 장 떨어져 낙화를 완성한 다른 꽃들과는 다른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절정에 도달한 순간 후두둑 낙화함으로써 음성 상징어죠. 여기 표현 보니까 후두둑 음성 상징어 실감나게 요거 그래서 낙화함으로써 도도하고 당당하게 생을 마감하는 동백꽃의 모습은 예술의 절정에 이른 순간 스스로 붓을 던지고 생을 마감했던 어느 화가의 불꽃 같았던 삶 요것과 또 연결하고 있죠. 자, 됐나요? 그래서 화가의 삶을 연결하고 있는데, 자, 요거 서로 동백꽃의 모습이 화가라고 하는 불꽃 같은 삶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유법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 자, 어딥니까? 완성한 다른 꽃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죠. 자, 다시 다른 꽃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 그 다음 여기서부터 떠오르게 한다 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연상 또는 유추라고 봐야 되겠죠. 연상의 기법, 유추의 기법이 여기에서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요 줄에 있는 요 내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떠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 두 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백꽃의 낙화를 동백꽃이 지는 거죠. 동백꽃의 낙화를 뭘로 어떤 후다닥 떠나갔던 어떤 화가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하고 있죠. 화가의 구체적인 삶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연상 유추 비유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것은 비유를 사용했어요. 음성상징어의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거 서로 연결하는 거니까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확장된 비유, 유추 또는 비유라고 볼 수도 있고 연상 유추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도 마무리. 이제 세 번째 문단 들어갈 준비합시다. 세 번째 문단 좀 길죠. 세 번째 문단 길고 자, 세 번째 문단. 반면 목련의 낙화는 해서 목련의 낙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동백은 긍정적으로 있으니까 목련의 낙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쉽네요. 그래서 목련은 이미 세모를 좀 치고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목련의 낙화에 대해서 느끼는 그 느낌과 인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대조됩니다. 얘는 긍정적이죠. 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얘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로 대조 이루고 있어요. 긍정과 부정의 대조적인 예시다라고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목련의 낙화는 어떻게 됩니까? 동백과 대조되죠. 어느 것보다 남루하고 볼품없다.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다. 목련은 봄꽃 중에서 단연 고고한 기품을 지닌 꽃으로 손꼽혀요. 아주 크고 묵직하지요. 그죠? 자, 그리고 근데 나뭇가지에서 누렇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시간을 보낸 목련의 최후는 비참하다. 아니, 여기에서
고고한 기품을 지닌 꽃으로 꽃핀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네, 목련의 최후는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그리고가 적절하니 아니죠. 서로 내용이 반대죠. 처음과 최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리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보였을 때 요거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는 X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반대된 그렇지만 정도로 좀 고쳐볼까요? 여기에다가 네, 요거 좀 이렇게 다시 지우고 그렇지만 하지만 뭐 요 정도로 바꿔야 돼요.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가 않아요. 누더기가 되어 너덜거리다가 바람을 이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결국 펄썩 소리를 펄썩 음성상징어죠. 여기 펄썩 음성상징어 소리를 내는 거니까 의성어네요. 음성상징어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고 땅바닥에 떨어진다. 땅바닥에 떨어진 목련의 모습은 참혹하다. 그 모습에서 한짝 때 고상한 품격을 찾기란 어렵다. 그렇죠? 다시 한번 참혹한데 여기서 다시 한번 참혹하다. 그죠? 다시 한번 그래서 땅바닥 참혹하다. 그 다음에 한창 때 고상한 품격을 찾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바로 요 부분이 목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목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목력이라고 썼네요. 자, 목련이죠. 부정적 평가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문득 국어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복효근 시인의 목련후기라는 시의 한 구절을 떠올려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국어 선생님 문득 하는 부분에서 떠올려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일상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저기 보는 것처럼 일상의 체험을 제시하고 있어요. 목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렇게 되니까 목련의 낙화에 대해서 느낌과 인상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비참한 모습 등등인데 자, 됐나요? 그래서 목련의 낙화와 관련된 일상의 체험을 제시했다.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자,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장문이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나 봐야 되겠죠. 자, 떠올려 보는데, 자,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이건 또 뭐지? 아까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좀 섞여 들어가고 있는데, 자, 한번 요거 볼까요? 자,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일반적인 인식, 필자의 인식과 같음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목련에 지는 모습은 좀 지저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순백의 눈도 녹으며 질척거리는 것을 해서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것을 해서 바라는가 하는 요 부분인가? 요거는 설의법이죠. 설의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또는 일반인들이죠. 사람들의 어떤 통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통념을 지적하고 있어요. 뭐 비판했는지 여부는 좀 더 이어지는 내용에서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시를 읽고 나서 나는 꽃이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랐던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반성하고 있네요. 그렇죠? 반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목련후기의 구절인데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문단이죠. 떠올려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네 번째 문단. 여기에 관련돼서 뒤로.
이 시인의 말처럼 그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래요. 다시 한번. 피는 모습과 지는 모습이 모두 아름답기를 바라던 것은 부끄러워졌다라고 해서 반성과 성찰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성찰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끄러워졌다. 낙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여기도 설의법으로 봤어야 해서 성찰을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반성, 비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번째 문단 여기 목련을 보다 보니라고 하는 것을 다섯 번째 문단을 좀 끊어보면 다섯 번째 문단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구절과 이렇게 해서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통념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끄러워졌다 성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구절을 떠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목련과 관련된 경험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식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목련과 관련된 일상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식구를 목련 후기의 구절이라고 되어 있었죠. 요거요. 복효글씨에서 목련 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목련 후기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 반성한 겁니다.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욕심, 피고 지는 것이 모두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 욕심을 성찰하고 반성을 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이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문단이 마지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좀 한번 보면, 목련과 관련된 일상의 경험이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련과 관련된 일상의 경험이 역시 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상의 경험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투병 생활입니다. 할아버지의 어떤 병과 싸우는 거겠죠. 할아버지의 어떤 투병 생활, 투병 생활자 빠졌나요? 투병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봅시다. 목련을 보다 보니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른다 해서 이 부분이 일상의 경험을 제시하는 거죠. 일상의 경험을 제시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다가 말았는데 여기도 일상의 경험을 제시한 거죠. 일상의 경험 제시가 부분적으로 문단별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도 있어요. 경험 제시, 요것이 첫 번째, 요것이 두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련 후기라고 하는 거죠. 목련 후기가 일상의 경험 제시,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것처럼 경험 제시, 일상의 경험 제시가 바로 여기 투병 생활 할아버지에 대해서 10년이나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팔다리 힘도 빠지고 호흡마저 기계에 의지했지만 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초라하고 노쇠한 몸으로 끝끝내 붙들고자 했던 생명의 의지죠. 다시 한번 초라하고 노쇠한 몸으로 생명의 의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생명의 의지 끈질기게 뭡니까? 당신의 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요거 끈질긴 생명력의 요걸 고지하자면 네, 끈질긴 네, 생명력인데 목련이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진다라고 하는 건 끈질긴 생명력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의 의지라고 지금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니었을까? 네, 서리법이죠. 의문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서리법이고요. 누군가는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한 생의 집착이 추하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자, 생의 집착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추하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나 보였다. 추하다고 비웃는다라고 해서 생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대립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가 삶에 대한 의지가 서로 뭡니까?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관점이라든가 평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를 제시하고 있어요. 글쓴이는 할아버지 투병 생활을 통해서 끈질긴 생명력 괜찮은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고고한 기품을 지니고 피어난 한 송이 목련꽃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목련꽃처럼 하는 거니까 직유법도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도치법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앞뒤 문장을 좀 바꿔야 되겠죠. 앞뒤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죠. 자, 됐나요? 근데 여기서 고고한 기품을 지니고 피어난 한 송이 목련꽃처럼 할아버지는 요걸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 비부분 요걸 좀 별표 칠까요? 문맥상 별표 요거는 좀 별표 쳐야 되니까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문맥상 적절치 않아요. 통일성을 좀 벗어난 거죠. 통일성을 좀 벗어내. 왜? 할아버지가 지금 초라하지만 생명력의 의지를 가졌는데 고고한 기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좀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해서 어울리지 않아서 생명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생명이 다해서 떨어지는 목련꽃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매달려서라고 할까요? 나뭇가지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메달은 이거는 뭡니까? 금메달인가요? 아예 메달이죠. 금메달일 줄 알았네요. 매달려서 매달려 안간 힘을 쓰셨을 거예요. 안간 힘을 쓰던 할아버지 모습이니까 한 송이 목련꽃이지 할아버지가 되죠. 한 송이 목련꽃처럼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 고고한 기품은 이거 긍정평가거든요. 근데 이 긍정적인 평가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목련이 지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처절하게 어떤 생명의 의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글쓴이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다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던 한 송이의 목련꽃처럼 이렇게 해야 그 할아버지의 삶이 비록 초라하지만 추한 모습인 것 같지만 끝까지 살려고 노력하셨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마지막 6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자, 결국 뭡니까? 이런 성찰적 행위를 통해서 낙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목련꽃 낙화, 동백꽃 낙화, 낙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걸 거예요. 짧지만 한번 볼까요?
이제 나는 봄의 끄트머리에서 떨어지는 모든 꽃들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해서 요거는 어떤 낙화에 대한 성찰을 통한 인식의 변화죠. 성찰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절정의 순간의 부분인가요? 절정의 순간에 몸을 던지던 동백꽃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마칠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다 떨어지던 목련도 다 나름의 요거죠. 다 나름의 여기죠. 다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찰과 깨달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식의 변화된 내용. 너무 짧은 순간이었으나 우리의 봄날을 아름답게 물들어 주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깨달음의 내용, 생각 변화의 내용이죠. 아름답게 바라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